분석센터에 첫 번째 완전한 데이터가 도착했던 이른 아침,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발표도, 흥분된 기자회견도, 관례적인 낙관적 성명 발표도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포착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것은 예보 보고서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침묵이 흘렀던 것은 신중함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인 당혹감 때문이었습니다. 4E ATLAS로 분류된 천체는 그때까지 알려진 매개 변수를 가진 성간 방문자로 여겨졌습니다. 쌍곡선 궤적이 확인되었고 속도는 태양계 밖에서 기원했다는 것과 일치했으며 여러 추정치는 이 천체가 이전에 관측된 성간 해성과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웹 우주 망원경은 바로 이러한 해석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천체의 구성을 측정하고 열 방출을 매핑하고 남아있는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가동되었습니다. 이 임무의 목표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적외선으로 처리된 첫 번째 프레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열 신호가 수동적인 고체에 대해 예상되는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들이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궤적상의 해당 지점에서 태양 복사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열 패턴이 이러한 유형의 물체에 적용되는 표준 물리 법칙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의 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보를 관측된 밝기와 비교해보면 불편함은 더욱 커집니다. 3I ATLAS는 추정된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반사하고 방출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비교적 작은 천체라고 예측했지만 관측 결과는 마치 여러 층이 존재하거나 내부 구조에 변화가 있거나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과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처럼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모델과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예상은 명확했습니다. 태양에 접근하면서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차가운 성간 천체가 점진적인 물질 방출을 보이거나 적어도 지속적인 열적 진화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우주망원경이 기록한 것은 특정 파장에서는 비정상적인 안정성을, 다른 파장에서는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관측 천체 물리학 분야 종사자들에게 이러한 불일치는 즉각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시사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 이해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기본적인 신호로 여겨지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분석할 때 발생합니다. 특이한 성간 천체에서도 흔히 검출되는 특정 휘발성 화합물들이 예상되는 강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항성 환경에서 형성된 천체의 스펙트럼 특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야 할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발견됩니다. 이는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니지만 우무아무아나 보리소프와 같은 천체와의 손쉬운 유사성을 부정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러한 비교는 불가피하며 위험합니다. 오우무아무아에 대한 초기 오류는 그것을 기존 범주에 성급하게 끼워 맞추려 했다는 점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바로 이러한 해석상의 한계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높은 감도는 기존의 서술을 확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술이 실패하는 지점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I ATLAS의 경우 그 실패는 너무 일찍 드러납니다. 기하학적 문제도 있습니다. 빛과 열의 분포로부터 추론된 형태는 단순한 천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적인 형태를 규정할 수 없지만 데이터는 공간적 침식이나 자연적인 파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규칙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항성계 사이를 공전하는 천체들의 형성, 노화, 심지어 실제 다양성에 대한 가설을 재검토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과학의 범주를 벗어난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학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욱 발전된 도구들이 기존 모델이 불충분했음을 밝혀내는 순간인 것이죠. 불편함은 미지의 것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해온 범주들이 너무 협소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처음부터 핵심은 3I ATLAS라는 단일 천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역사상 가장 정밀한 장비로 관측된 성간 방문자가 예측에서 그렇게 빠르게 벗어난다면 이전의 관측 결과가 잘못된 이해를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세 개의 사례만으로 특정 범주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웹 우주망원경은 단 하나의 이미지로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흔히 역사적이라고 불리는 이 이미지는 미적 감각이나 언론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미지가 역사적인 이유는 관찰이 이론적인 편안함을 초월하는 순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조정이나 표면적인 수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토와 심층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한 일련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발표는 신중했던 것입니다. 공개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내부 토론, 시뮬레이션 재실행, 매개 변수, 재평가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3i ATLAS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델에 따라 작동해야 할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양계 밖에서 온 물체가 최초의 상세한 접촉부터 우리의 개념적 도구에 도전할 때 질문은 더 이상 저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바로 우리가 문제를 관찰할 만큼 충분한 눈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물체들이 발견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이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층층이 파장별로 심층 분석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웹 이미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넘어 단순한 성간 방문자를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팀이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기이함은 시각적 인상에 그치지 않고 통계적 현상이 되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시스템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구성 및 역학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3i 아틀라스 지도를 기존 모델에 겹쳐보면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은 적외선 분광 관측에서 나왔습니다. 이전에 관측된 성간 천체에서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즉, 얼음, 단순 탄소, 화합물, 알려진 비율의 일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흔적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3i ATLAS에서는 이러한 특징들 중 일부가 너무 약하게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다른 일부는 불균형적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사란 I ATLAS의 자연적 기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모델에서 기준이 되는 화학적 환경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천체 물리학은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어떤 현상이 정상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고립된 예외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더 큰 집합을 암시하는 단서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관측된 성간 물체의 표본이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두 사례는 마치 익숙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웹 우주 망원경은 세 번째 사례가 더 이상 같은 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착각을 깨뜨렸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물체 전체에 걸친 열 분포입니다. 웹 우주 망원경의 센서는 태양과의 근접성으로 인한 수동적 열 방출과 내부 또는 구조적 과정으로 인한 열 방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3i ATLAS의 경우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 자전이나 일사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단순한 고체 물체의 경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질적인 층으로 구성된 물체라면 비로소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격렬한 역사를 시사합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형성, 강력한 중력에 의한 분열 또는 은하계 평균 패턴 밖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3i ATLAS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국적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천체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여러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태양계가 비교적 질서전견한 은하계의 조용한 동네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성간 방문객들이 나타나도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죠. 하지만 이러한 천체들이 각기 다른 화학적 물리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우주는 광활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우주 탐사의 위험성, 기원, 나아가 미래를 이해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간 물체의 정확한 분류는 단순히 학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관측 프로토콜, 궤적 계산, 심지어 행성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 구조가 태양열에 예측할 수 없이 반응하는 천체는 뚜렷한 경고 없이 역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예측 능력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궤도 역학 전문가들은 초기 기술 보고서에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에너지 방출량의 작은 변화는 시간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미묘한 가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오umu아무아 소행성 연구에서 저지른 실수는 초기에 이 효과를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웹 우주망원경은 모델을 적절히 업데이트한다면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분석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는 단순히 콘텐츠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층 분석 영상이 여러분의 피드에 계속 등장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심층 분석 영상은 시간과 맥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로 돌아가 보면 더욱 불안한 요소가 눈에 띕니다. 바로 관측된 밝기와 추정된 질량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매개 변수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비례합니다. 하지만 사라이 ATLAS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질량이 과대평가되었거나 아니면 이 천체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반사하고 방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달갑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과학이 가장 잘하는 일, 즉 가정을 수정하는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전에는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성간 미행성 형성 모델은 이제 더욱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합니다. 더 큰 난류, 강한 자기장, 또는 잦은 충돌이 발생하는 환경이 다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필수적인 가설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라도 이처럼 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주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주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일 의무가 없습니다. 새롭고 의미 있는 관측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라이 ATLAS는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하나의 시험대가 됩니다. 과학의 유연성, 연구자들의 지적 정직성, 그리고 기성해답이 아닌 실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대중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시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불안한 발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관측 자료를 종합한 일부 실험 모델에 따르면 사라이 ATLAS는 희귀한 유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관측하지 못했던 전체 개체군을 대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리 은하 주변의 성간 공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체로 가득 차 있고 예측하기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설은 더 이상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바로 이 순간 태양계를 가로지르고 있을 수 있는 유사한 천체의 수를 추정하려고 시도할 때 나오는 수치는 결코 안심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사라이 ATLAS가 드러내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선 두 편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이상한 물체나 일시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구리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적 모델,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얼마나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은 예상을 확인할 때가 아니라 예상을 포기해야 할 때 발전해왔습니다. 사라이 ATLAS 프로젝트는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범주에 지나치게 안주하는 과학의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실제 데이터가 기존 모델과 충돌할 때 항상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조사를 심화하거나 문제를 축소하여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선택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는 음모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관성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실질적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구조, 구성,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성간 물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주 우리 태양계를 지나간다면 이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불완전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궤도 계산부터 우주 관측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무시한다고 문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기술 보고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훨씬 더 심오한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적 영향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주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칙에 따라 지배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무관심한 우아한 기계적 시스템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세로아이 ATLAS와 같은 새로운 관련 변칙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러한 인식이 흔들립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하계의 다른 영역에서 온 방문자들이 우리가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물리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물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의 흔적일까요? 과학은 당연히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불편한 발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과학 문명으로서 우리의 성숙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확정적이고 불안정한 해답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심오한 의심을 더 오래 감수할 의향이 있는가? 웹의 데이터에 대한 초기 침묵은 명시적인 검열이 아니라 이러한 긴장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발견이 즉시 헤드라인이나 단순화된 그래프에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무언가가 숨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비밀 유지라는 고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욱 미묘한 의미입니다. 맞지 않는 것은 미뤄지고 희석되고 대중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전문적인 논쟁 속으로 밀려납니다. 일반 시청자는 과학의 가장 솔직한 면, 즉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그 면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세로아이 ATLAS는 바로 우리를 그 면에 데려다 놓습니다. 시야를 더욱 넓혀보면 그 하미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성간 물체들이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해석할 방법을 모르는 우주의 복잡성을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메신저라면 어떨까요? 우주가 단순히 수동적인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단계로 조직된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서 비롯된 정당한 의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구심이 영상 밖에 남아 있습니다. 영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문제를 보여주지만 그 문제가 담고 있는 모든 의미의 층위를 탐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는 역사적 이미지, 기술적 데이터, 그리고 초기 충격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찰 능력을 확장할 때마다 우주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면 이는 우주 안에서 의식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지 뒤늦게 관찰하는 존재일 뿐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어떤 체계의 일부일까요? 이 질문이 여기까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콘텐츠가 계속 제작될 수 있도록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미리 준비된 답변이 아닌 이번 발견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어쩌면 세로아이 ATLAS가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웹 우주망원경의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실제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불안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